네,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뭐 배운 게 많았고 생각할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한 관계로 짧게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세 분도 좀 가능한 한 좀 컴팩트하게 좀 말씀 주시고 또 플로에 또 계시니까 또 한번 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뭐 제일 먼저 우리 박윤희 실장님 하셨으니까 우리 박 실장님 그 뭐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들으면서 느낀 게 해외 쪽에 물론 이제 뭐 인적 네트워크 중심이고 정보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 벤처 투자 또 이런 쪽들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데 지적 비용도 있고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국별로 차이가 있어갖고 많이 투자를 해외 한 데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인도, 중국 이런 데들은 뭐 국내에다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상대적으로. 근데 그쪽은 성장률이 사실 높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런 이제 포텐셜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나 지금 그 일본 이런 데들은 좀 국내 쪽에 많이 하고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뭐 요새 활발해지긴 했지만 해외 쪽 투자가.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성장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 해서 그런 각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뭐 이런 주제를 하는 것도 뭐 그런 관계가 있지만 해외 쪽을 좀 더 뭐 이렇게 좀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나라 중에 좀 대표적인 나라가 아까 얘기하신 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데고,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또 그렇게 그런 하나의 국가로 또 지목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현실적이지 않으면 가성비도 나오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또 이슈들이 있으니까 우리 현 여건을 좀 감안했을 때 그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해외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결승도 많이 하고 나가는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전략 현실적으로 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고요. 말씀 질문의 요지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이제 인도, 중국하고 한국, 그다음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이렇게 해외 진출이보다 해외 투자 비중이 다소지게 낮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오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싱가포르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역시 싱가포르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이 금융 중심지라는 그런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펀드 결성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중심지 중에서도 대체 투자나 자산 운용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출자자들이 몰리는 곳이라서 거기서 펀드가 결성이 되고, 그리고 그 자금이 뭐 이런 그 사우스 이스트,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이런 뭐 다른 그런 향으로 이제 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스라엘은 아마도 상당 부분이 아마 미국과 연관된 그런 해외 투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 단계에서 뭐 추종한다고 해야 되나, 따라가는 모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영국도 아니고 사실은 보시면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우리와 어떻게 보면 유사한 그런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처해 있는 생태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선진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그게 잘 조성이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면서 나름의 어떤 해외 진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 프랑스가 굉장히 정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BPI 프랑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니콘 시장에서도 주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외 쪽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우리는 제 생각에 어쨌든 또 조금 더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모델을 조금 더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다가 최근에 좀 떴는데 마크롱도 대통령 된 다음에 아까 뭐 비바텍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놀랍게 프랑스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프랑스 이때까지 그런 쪽은 사실은 좀 뒤쳐져 있었던 나라인데 불과 짧은 시간 이렇게 됐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저희가 또 이제 그런 노력을 어느 정도 하면.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쪽 해외 쪽으로 나가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시장 자체가 지금 작으니까 국내는 이제 뭐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아까 지금 우리 임 시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와닿는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균형이 돼야지 이게 균형되지 않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없어요. 상호주의하에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설립한 그런 뭐 유니콘 기업도 사실 없다. 뭐 사실 인바운드 그런 쪽은 우리가 이때까지 신경 별로 안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출생률 떨어져가지고 노동자들 해외에서 막 하는데 이때까지는 좀 사실 그냥 가격적인 차원에서만 노동력이 들어왔지 정말 고급 노동력인 가성비 좋은 노동력 이런 쪽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 그다음에 또 그네들하고 여기서 잘 만들면서 그쪽 그 국가에서 우리한테 호상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좀 말씀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플랜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국내에 이를테면 뭐 벤처기업들이 설립해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VC, 국내 VC가 그걸 좀 도와가지고 거기서 좀 뭔가 스며낸 다음에 해외 나갈 때 그런 쪽에 또 아까 우리 이진수 상무님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그 팀업을 잘 만들어가지고 해외 쪽에 수혜를 얻느냐 이게 중요하다 했는데 한번 좀 우선 실장님 잠깐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중요한 얘기는 많이 드렸고요. 그 말씀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해외에 보면 심지어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에 가면 뭐 굉장히 많은 이런 뭐 서양 사람들 중에서 뭐 일본 도쿄에 좀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고 또 웬만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에 다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도 굉장히 도쿄에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고 큰 이런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활발한 창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순수 일본인 팀이 아닌데 굉장히 이런 그 프라미싱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AI 쪽에서 사카나 AI라는 그런 스타트업이 막 투자를 받아서 유니콘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은 좀 유니콘이 빨리 안 나오는 편인데 그런 AI 쪽에서 오히려 일본에서 그렇게 글로벌 팀이 창업을 해서 예, 글로벌 VC들이 투자를 해서 유니콘이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동을 건 그런 정도의 단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단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외국인들이 되게 많고 그 중에서도 뭐 스타트업에 좀 관심이 있고 뭘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좀 영어로 하는 행사가 많지 않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모이고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팁스타운에서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법무부와 얘기를 통해서 이런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서 창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창업자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보면 그런 스타트업들의 좀 국내 VC라든지 이런 데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아까 저 시장님 얘기 들으면서 세 개 막 딱 꽂히던데 그러니까 오늘 팁스는 뭐 제가 또 사장할 때 또 한 거여서 또 각별한 애정이 있고 글로벌 팁스, 해외 사무소, 글로벌 창업. 근데 아까 지금 이제 우리 팁스도 그렇고 창업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국내에도 만들어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좀 활발하게 영어로도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또 사실 해외 쪽에서 또 그런 유사한 조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그 옛날 모태 사장 하실 때 그때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만들었고 그때에 비해서 뭐 상당히 실리콘밸리 내에서의 한인들의 뭐랄까 이런 좀 네트워크도 굉장히 커지고 뭐 한국인 창업자들도 많아지고 한국인으로서 그쪽에 빅테크에서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계 또 VC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계 VC들이 옛날에 뭐 1세대로 해서 뭐 스톤벤처스 남태희 대표님 뭐 저기 트랜스링크 음재훈 대표 뭐 등등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한국계들이 또 미국 메이저 VC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그 KBIC 사무소를 통해서 만들고 그게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까지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는데 예 그때 뭐 K클럽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뭐 포럼하고 그때 뭐 알토스에 뭐 한킴 뭐 저 사장님 다 그때 들어오셨던데
더 활발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진수 상무님 아까 좀 또 각별하게 또 이렇게 들었는데 신안이라서 또 일본에 또 그 네트워크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이 요새 또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일본은 디지털이 아니고 스타트업이 아니고 뭐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스타트업이 많은지 디소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네. 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본 그 시드를 투자하는 대표적인 하우스가 망리라든지 인큐베이 펀드, 이스트벤처스 이렇게 활발하게 초기를 투자하는 VC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브레인하고 만든 펀드도 시드를 보고 있는데 매주 한 2-3개 정도의 딜을 검토할 정도로 많은 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뭐 밸류업 뭐 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장 시장 쪽에서 밸류업 그다음에 비상장 시장 쪽에서 그 스타트업 해갖고 하고 최근에 보니까 뭐 기사 총리가 지금 디지털 선언도 18년에 했지만 자산운용 입국을 갖다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조금 오버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제2의 메이지 유신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해야 될 때가 됐다. 라인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요새 뭐 딴 것도 많이 있지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 그 박용린 우리 실장님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또 우리 중기부에서 또 시장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시장스럽게 돌아가면은 뭐 사실은 또 거기에 또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이 벤처라는 것은 정말 정보 비대칭의 어떤 그런 기술 또는 아이디어 창업에서 시작을 해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어떤 시장 실패된 취약이 있고 특히 스타트업은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좀 그 잘 키우는 게 처음에 굉장히 중요해서 스타트업 오늘 뭐 주제도 우리 또 임 시장님 스타트업 그 글로벌 전략 같이 포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스타트업이 지금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실장님은 좀 시장도 보시지만 정부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국내 시장이나 그다음에 우리 또 글로벌 시장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이 지금 글로벌 뭐 나가서 요즘 많이 잘하고 있긴 한데 좀 더 좀 이게 좀 해외에서 좀 그 빠르게 성장하고 그 성장으로 인해서 정말 그 시장 내에서 야 이거 해외 쪽으로 정말 우리가 지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려면 지금 뭐가 지금 가장 아쉬운 거 뭐 우선순위 좀 잡아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걸 좀 포커스를 해서 하면 좀 이게 좀 잘 클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런 얘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핵심 정곡을 찌르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플로우도 계시니까.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대중적인 요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스타트업이 좋은 스타트업이 결국 글로벌화가 되고 해외를 진출한다는 것은 뭐 자력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그런 그 경험을 갖춘 그런 글로벌 VC라고 해야 되나요? 해외 진출이 활발한 그런 그 수준에 이제 이른 그런 VC들이 도와주는 방법이 제일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근데 각국이 정책 당국에서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정책 당국이 걱정하는 게 아니 우리 좋은 그런 스타트업을 이런 걸 해외 투자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결국 투자해가지고 가면 그 수익은 다 해외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결국은 글로벌화를 하면 해외로 또 다 이전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고용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을 다 각국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학계에서도 논의가 되는데 일부 이게 뭐냐면 근데 이 결국은 뭐냐면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생태계, 한 국가 생태계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이 자본이 개방된 사회에서 그리고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른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원칙 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 VC의 역량이 아직 우리 스타트업을 키워서 해외로 정말 온전히 이렇게 글로벌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전반적인 관점에서 그거는 아직 좀 어렵다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선진화되고 더 커지고 효율화되고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동남아에 있는 회사들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 회사를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그런 하나의 지금의 어떻게 보면 미국 모형을 복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일면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은 아마 우리 기업들의 어떤 성장의 과실이 뭐 해외 투자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온전히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나눠서 가져가는 거고 윈윈하는 구조라는 거고 우리는 그 사이 우리 토종부 이씨들이 그만큼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향후에는 점차 균형점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다. 네, 뭐 좋은 말씀 잘 적절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균형이 제일 중요한 거고 뭐 일방적 어느 하나가 사실 뭐 이렇게 맞다 그런 건 없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그런 비중을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노력은 했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도 좀 낮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가 좀 테리토리 같은 넓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그 이득도 있는데 국내 VC들이 아까 우리 이한수 성우님 얘기 주셨지만 어떤 식으로 사실 이제 커나가는가 스테이지 단계별로 이제 이런 것도 뭐 아까 좋은 전략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뭐 그 개인이 아니고 팀이다. 그 다음에 그 완추적으로 투추적으로 가야지 된다.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GP로서 어느 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그쪽에 또 LP를 참여해서 그걸 보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플로어에서 우리도 지금 해외 쪽으로 막 이렇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적으로 좀 되면 좀 더 우리가 좀 빠르게 경험도 축적하면서 성공률을 높이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좀 애로사항도 좋고 뭐 이런 거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좀 플로어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주 아이비에서 온 저 정대석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앉아서 말씀을 잠깐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저기 사실 오늘 그 VC의 해외 진출 전략이라는 자체가 그 자본시장 쪽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흔치 않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은 저 일반적인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우리 박 박사님 그리고 이제 실제 진출 사례를 저 말씀해 주신 이제 우리 이상무님 그리고 현재 이런 그 벤처 해외 진출에 대한 플랫폼들을 아주 상세하게 또 항상 우리 저 업무도 바쁘신데 항상 이런 이제 실무 자리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임 실장님께 사실 오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도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제 고민이 되어 왔었던 굉장히 오래된 이제 운용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도 2010년 초중반에 2010년 초반에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실제 13년부터 이제 한 10년 넘게 해오면서 실은 해외 진출에 관련된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이제 펀드 구성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실 펀드 사이즈를 우리 정책 앵커 자금을 가진 펀드로 구성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아까 그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보다 훨씬 벤처 시장의 그 산업화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태펀드에서 출자는 자국 기업, 국내 기업의 중소벤처에 대한 50% 투자 규정을 과감하게 삭제도 할 수 있나?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들은 내용 중에 가장 좀 드라마틱한 그런 구성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의무 투자 규정이 적용되는 50% 수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해외 투자에 대한 그 규제를 좀 많이 풀어 주십사라는 그 의견을 많이 드렸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미국에서 투자하는데 왜 미국 자금 또는 미국 투자의 품질에서는 미국 벤처한테 밀리고 투자의 펀드 규모에서는 중국 벤처한테 밀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었는데 이런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떤 목적 외에 비목적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소지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는 있는 배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저희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 이제 우리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필드에서 또는 이제 정책 펀드를 운용하시는 부분에서 한번 감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실 그 얘기는 제가 모태 사장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이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박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틀은 만들었는데 실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또 국회 가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국내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진짜 이제 현실적으로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이제 근데 이런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VC들이 경험 쌓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되면 그게 결국 이제 국내 벤처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면 우리 그 벤처들 실물적인 차원에서 벤처 또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데 좀 어떤 식으로 또 도움을 주죠. 이것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너무나 기술적인 거라든지 빠르게 바뀌니까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과 정보 비대칭 쪽은 잘 모르겠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VC가 솔직하게 지금 뭐 막된 데들 투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엑셀레이터도 있고 지금 뭐 엔젤도 있는데 좀 그런 쪽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지금 해외 쪽에서 좀 그냥 VC가 아니라 신사업을 만들고 주도하는 리딩하는 어떤 그런 VC 이런 애들이 어떤 각도에서 지금 어프로치하고 이렇게 아는 걸 알려면 어떤 그런 우리가 보면 기술적인 어떤 맵, 동향, 그다음에 그쪽에 지금 막 그 관심 갖고 있는 애들의 생각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뭐 이쪽 네트워크도 얘기했는데 그런 걸 파악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그런 쪽 갖다 방향성 있게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그걸 알면 제가 보기엔 VC도 막 들어와서 초기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뭐 우리가 필요한 제도 또는 뭐 민간 쪽에서 노력 또는 민관의 어떤 협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해외 사무소 좀 얘가 있었는데 좀 기술 맵을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야 우리 맵 만드는데 왔으면 얘기 좀 해줄래 그러면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해 준 대로 국내에 우리가 글로벌 팁스 이걸 만들고 글로벌 창업을 하고 그래서 초정을 하고 해서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이준 상무님 얘기해 주지만 서로 크레딧이 생겨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같이 칸배를 타게 되니까 좀 더 정확한 기술 맵 방향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아까 좀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 잠깐 좀 해주시면. 네. 지금까지 너무 그냥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국 그 VC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이게 말씀대로 이게 상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VC들도 해외 기업에 좀 투자를 해봐야지 그런 해안도 생기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공동 투자 이사회도 같이 들어가 보고 그런 프랙티스들을 알아야지 글로벌 레벨에 맞게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내 산업을 진흥시키는 거에만 좀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벤처 캐피탈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지원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도 지금 좀 느끼고 좀 바꿔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가서 입법조사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성을 이런 그 균형 있는 이런 글로벌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걸 하면서 이 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좀 그런 것들을 완화해 가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해주실 부분도 있고 사실 그게 이제 다시 또 실증적으로 우리 스타트업들 실물 쪽에 벤처 기업들이 커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를 사실 우리가 좀 같이 또 이렇게 시장에서도 또 그런 데이터나 뭐 이런 결과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이준 상무님 그냥 짧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까 뭐 일본 사례뿐만 딴 쪽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결국은 제휴잖아요. 인터넷 네트워크도 했는데 VC와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해외 쪽에 좀 그래가지고 왜냐면 공동 GP는 저도 많이 봤는데 그 형식적인 공동 GP는 어려워 솔직하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중요한데 아까 뭐 GP, LP도 참여해가지고 신뢰 쌓는데 좀 더 아이가 뭔가 빔이 있을 것 같아. 좀 더 한번 뭐 여기까지 깔 수 있다 하는 거 한번 좀 잠깐 팁을 한번 얘기 좀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LP 출자하는 하우스들이나 뭐 코제피를 하는 하우스나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다 재무적 수익 창출이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GP들이 한국에 왔을 때 만나고 싶어하는 대기업들 또 대체 투자하는 뭐 보험사들이나 운용사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일정을 다 어레인지 해주기도 하고 좀 개인적인 저희 팀 단위의 노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저희가 또 그 나라에 갈 때 좋은 스타트업들을 소개해주고 이런 교류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민간을 앞서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VC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는 오늘 실장님 말씀 주셨지만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까지 자국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가가 있을까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의 그 JIC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 한국의 모태펀드 이런 모델들을 좀 배워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저는 한국의 VC들이 요 다음으로 나가야 될 거는 해외 LP를 모집을 하는 게 그 다음 스테이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VC에 출자를 하고 일본 VC에 출자를 하는 게 그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스타트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출자를 받아서 그 자금이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다음 단계는 한국의 VC들이 그 글로벌 투자 기관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보여서 이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 이런 좀 매력적인 시장.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GP도 잘해야 되고 이게 뭐 상장 시장, 유통, 발행 시장 다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 주셨지만 생태계를 갖다 좀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글로벌 생태계, 벤처 생태계가 우리가 또 높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것 쪽으로 또 연결을 해서 뭐 우리가 뭐 비전 테마색 펀드 같이 좀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유니크 펀드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우리 VC도 커져가지고 VC 내에 또 PE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해외에서 보더라도 야 쟤네랑 손잡고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발상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우리 끝으로 짧게 그냥 한 말씩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 또 그냥 짧게. 예. 예, 그 해외 진출 뭐 사실 스타트업 해외 진출도 중요하고 벤처 캐피탈 해외 진출도 중요하고 두 개는 이제 자동차의 바퀴와 같은 거라서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해외 투자,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그런 해외 진출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좀 그거는 그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막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벤처 캐피탈의 해외 투자,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도 조금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돈을 출자하는 것만으로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속성을 가지고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 운용사 차원에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스테잉 파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10년, 20년 지나서 성과가 나오는 일들이라 그런 긴 호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그 스타트업들의 매력도는 지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로벌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AWS, 오픈 AI까지 한국 스타트업들이랑 뭔가 오픈 이노베이션 해보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 제안이라든지 이런 어프로치들은 되게 많은데 아까 뭐 저기 이상무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VC들은 잘 모릅니다. VC들은 굉장히 한국의 VC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이 규모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뭐 탑 10 안에 드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VC들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고 그게 아무래도 우리 VC들이 경쟁력과 그런 글로벌화가 아직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과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훈님. 그 올해 상장한 APR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한 3조 정도 가치를 인정받고 유니콘이 되었거든요. 이게 1,000억 정도 밸류의 스타트업으로서 투자를 받았고 저희 하우스도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런 성공 사례들도 해외에 좀 많이 알려지고 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VC 하우스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지고 해외 LP도 유치하고 그래서 해외 LP들이 공동 투자를 한국 스타트업에 하는 그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은 요즘에는 어떤 그 배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문제도 없고 너무 좋은 창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 분들 해외 진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하고. 근데 사실 우리 VC가 원래 성격이 약간 정보 비대칭이어가지고 잘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시장에서 사실 그걸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이렇게 글로벌이 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 제가 하나 드리면 우리 기술 창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지금 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술을 잘하고 포커싱하는 우리 VC 이런 쪽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다시 재조명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의 VC는 약간 기술 뭐 돌아간 트렌드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지금 걔네들 파트너로 해갖고 한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같이 정책적으로나 민간에서 노력을 하면 좋을지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말씀 또 발표 토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플로에서도 또 좋은 질문과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